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될 줄 알았죠. 코로나 시기가 딱 왔고 당시 9개 매장, 폐업을 7개. 처음엔 잘 되죠. 시장이 포화가 아니니까. 근데 그 포화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차리니까. 오늘의 폐업 스토리.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시간에 독서실이라는 그 당시 커튼이 쳐져 있는 독서실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회사원이었고, 그때 나이가 29, 평촌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준비를 하면서 매장을 냈는데, 그때 선택 기준은 낮에는 회사를 다녔어야 했기 때문에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너무 뭐 외식업이라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사업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그리고 대상자들도 학습을 하는 친구들을 목표로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를 했는데 그때 한 권리금 4천만 원 주고 커튼 쳐져 있는 독서실을 사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리당 커튼이 다 쳐져 있었고 12만 5천 원이었어요. 한 달 금액이.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책상 크기가 80cm였거든요. 근데 애들 몸체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 작은 사이즈에서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자릿수를 좀 줄이는 리폼을 했고 커튼은 다 없애고 날개를 조금 더 밖으로 빼서 서로 방해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죠. 밤에 와서 학생들을 조금씩 상담을 해줬었어요. 그때 뭐 상담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뭐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보다는 공부했던 방식이라던가 동기부여라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랭킹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막 했었고 그때 너무 재밌게 했었죠. 시설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매출액이 막 오르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매장을 더 그때 냈었죠. 한 3개 늘렸었고, 직영점 3개를 운영했었고,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재밌게 잘 되니까, 나도 하나 해줘, 나도 하나 해줘, 이렇게 해서, 매장이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장을 내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입으로 또 매장을 내고, 또 매장을 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직영점이 7개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될 줄 알았죠. 매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근데 코로나 시기가 딱 왔고 그때 사실 경쟁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고개만 돌려도 스터디 카페가 계속 생기는 그런 시점이었고 관리형이 아니라 당시 시간제 혹은 일석, 좌석만 주는 그런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변화에 너무 느리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개발했던 게 이제 원격 시스템, 그냥 무인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독서실. 왜냐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영업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 것들을 개발했고 근데 안 살아나. 이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폐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 9개 매장에서 폐업을 7개를 했는데 근데 관리형으로 전환하는데 사실 테스트가 많이 필요해요. 시설적으로도 일부 변경이 되거나 전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윈터스쿨, 서머스쿨을 해서 한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1, 200 벌자고 억 단위의 돈을 투입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벌어서는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에포트를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더 나았었어요.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한번 투입된 자금은 끝이잖아요. 오히려 철거비가 나가거나 권리를 없이 1,0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 돌아 나오잖아요. 그 보증금들을 다 모아서 하남 미사점을 새로 출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테리어적인 노하우, 시설적인 노하우 그리고 관리형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관리형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그때 창업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경쟁이 생긴 것도 문제였지만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효과가 실제로 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효율이 나야 되고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성적이 나오고 효율이 나는데 높은 금액을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돈을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싸게 가거나 프리미엄을 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제 스터디 카페들이 시간을 더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시간 정액권을 더 주거나 시간을 늘려주거나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 즉 비용적인 부분을 줄여주는 경쟁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관리적인 서비스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사고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관리형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모두 투입을 했고 생활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을 나눠서 관리형 서비스를 넣은 거죠.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고 저도 반신반의했죠. 한 달 금액이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되던 그런 좌석들을 어떻게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의 금액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좌석 수가 우선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은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사업성이 있는지 수지 타산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전화 와서 또 끊겼네. 왜 전화를 제가 다 받냐면, 매장 한 군데 테스트 매장, 저희 직영 테스트 매장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받아야만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네, 고객들이 뭘 물어보는지, 고객들의 니즈가 뭔지, 그리고 금액을 제시했을 때 이 금액이 높고 낮음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습니다, 여전히.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폐업 얘기하고 있었죠. 폐업의 불안감 때문에. 아니, 공짜로 볼 수는 없어요. 스터디 카페가 왜 이렇게 우죽순 생겼냐? 키오스크 하나 놔두고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죽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작은 평수에도 오픈할 수 있었고. 그러면 지금 스터디 카페 시설만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터디 카페 운영하셨던 분들은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전환 창업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시 무슨 창업을 할 때 또 그런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적당한 노동과 적당한 인건비를 투입해서 적당히 수입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주변에 좋다고 하니까 우죽순 막 다 여는 거예요. 키오스크 하나 갖다 놓고. 처음엔 잘 되죠. 시장이 포화가 아니니까. 근데 그 포화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차리니까. 이제는 그러지는 말자고요. 다시 창업을 하면 그렇다고 너무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당히는 해야 돼요. 내 매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인 손을 탄다고. 그럼 일주일에 4시간씩 2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좀 와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매장을 조금 안 가면 저는 불안하고요. 그럼 낮 시간에는 제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회사를 하고 밤에는 가게 돼요. 30살 때 되게 행복했을 때가 회사 다니면서 매장 하나 테스트로 운영했을 텐데 회사에서 월급 받는데 제 2의 월급이 한 번 더 나오는, 근데 기대 수익이 뭐 높지 않았을 때죠. 한 3, 400만 더 나와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정말 행복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시설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 이제 장기주선 충당금 쪽으로 놔뒀어야 되고, 처음에 투자된 비용이 보증금하고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투자된 금액은 잊어버린다고. 월 나오는 금액을 생각하지. 근데 그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었어. 그냥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때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고, 왜 나는 그렇게 많은 매장을 냈을까? 그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가 임대가 아니라 내 상가를 사서 거기에 운영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줄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다 폐업시키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긴 드네요. 때가 왔으면 정말 과감하게 폐업을 하든 전환을 하든 하십시오. 질질 끌면 안 돼요. 끌지 말고, 다음에 폐업 지원금 알아보시고요. 폐업할 때 한 300만 원 정도인가? 철거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폐업 지원금, 뭐 재기 지원금, 이런 것들이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내셨던 세금으로 다 만드는 재원인데 웬만하면 철거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권리가 없더라도 빨리 넘겨야 돼요. 계속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만큼 우울한 일이 없거든요. 너무 슬프고 실패의 경험이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교훈을 얻었으면 됐고 길게 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움츠려들지 마시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고 또 생업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 딱 감고 폐업하고 나면 속 시원한 게 폐업인데 아픔이 참 많죠. 지금 소상공인분들 코로나 때 스터디 카페 운영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증금 회수해서 그 돈으로 대출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금리 지원해줘서 대출 많이 받게 했잖아요. 사실 그때 폐업했어야 되는데 놓쳤잖아요. 저도 코로나 끝날 때 대부분의 매장을 폐업을 했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코로나 시작할 때 매장 2개를 냈으니까 정말 바보 같았죠. 근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그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할 때였어가지고 계속 그 기대감의 희망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과감하게 접어도 됐었다. 과감하게 접었으면 또 다른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시기를 지내고 나서 이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산업 쇠퇴기가 온 걸 감지하고 미리 대응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내가 빨리 더 판단을 빨리 했었으면 조금 더 이 상황들을 둘러볼 수 있었고
관리형 서비스를 조금 더 빨리 모델링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매장 하나의 폐업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폐업을 했고 그 당시에 적자가 5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도 쉼없이 일하니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회사, 매장, 뭐 먼지도 많이 먹고 공사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든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냈던 그 관리형 매장이 너무나 큰, 단일 매장으로서 너무나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힘들더라도 내 매장에 더 신경 쓰고 그런 이유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돈이 벌려서 힘든 거하고 몸이 안 힘든데 폐업하는 그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을 만나러 가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나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들이면 누군가가 대신 해주지만 나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일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알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관리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완전 손 놓고 있진 말자라는 거예요. 관리형을 한다고 해도 관리형의 트렌드가 지금 막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붙잡고 있자고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폐업을 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권리금으로 매각하는 거죠. 아니면 전환을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고 기회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 산업 주기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하실 시기가 됐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폐업을 하기로 했으면 기존에 있던 회원들 날짜 봐서 어느 기간까지는 쓰게 해주고 그 이유는 환불을 해줘서 끝내고 이제 건물주분께 빨리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임대료 지급을 정지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성향이 좋은 건물주분들은 어느 정도 임대료는 멈춰주고 폐업하면 철거를 하거나 다음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조금 주는 건물주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게 아니면 철거가 될 때까지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빨리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조금의 시간 동안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세입자를 빨리 알아봅니다. 그럼 주변 부동산에 내놓고 네이버에도 내놓고 뭐 여기저기 당근에도 내놓고 빨리 내놔야 됩니다. 다음 분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같은 업종이면 권리를 최소한의 권리를 챙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권리 없이 그냥 넘기면 철거비라도 안 드는 거죠. 근데 철거까지 해서 내보내야 되면 철거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철거비가 요즘 한 100평 기준으로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철거비 때문에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폐업 처리를 하고 철거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매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매각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권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권리금은 회수를 못 하더라도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해서 그 보증금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당시에 생각해보면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이 껴있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걸 당장 갚진 않거든요. 당장 갚진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일정 금액을 계속 갚게 되는 그런 경우였고 보증금을 회수를 빨리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할 때 잘 될 때의 그 기분들이 남아있거든요. 희망을 가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주변에 검증을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잘 될 것인가, 산업 자체의 쇠퇴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가, 아니면 청결이나 운영 방식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상당히 집중해야 되고 뭔가를 마지막으로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홍보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봤는데도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 그때 금액적인 부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객단가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원에게만 효과를 주게 되면 영업이익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케팅을 했는데, 금액적인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했는데 외부 인원이 신규 등록이 되지 않고 기존 회원들이 싸게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자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주변에 수도 없이 손이 바뀝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늦게 진입을 해서 많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을 해야 될 때 그때 진짜 쓰라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수 기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터디 카페 업종뿐만 아니라 폐업.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성수기 때 1, 200 벌어가고 비수기 때 적자 내는 스터디 카페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폐업하는 게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겪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인분들도 폐업을 많이 했고 관리형 서비스를 조금만 더 빨리 테스트해서 시장에 내놨더라면 지인분들, 친한분들 폐업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리형 한번 전환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그걸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있고, 그래도 사실 원금 회수는 대부분 다 했고 좋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라 같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너무 좋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는 없긴 해요. 저는 지금 회사원 친구들한테 절대 퇴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원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로 일정 기여를 하고, 즉 투자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게 되잖아요. 물론 그 돈이 많고 적고는 그 지식이나 기술의 희귀성에 따르겠죠. 근데 저희는 투자금이 있잖아요. 묶여있는 보증금이 있고 투자되는 시설비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했으면 창업할 때 사실 신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신이 아닌 이상 이걸 누가 보장해주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알아봐야 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알아봐야 되고, 교육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든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든. 잘 되었던 시기 코로나 직전까지는 완전 성수기였어요. 그때는 매장 하나에서도 그 당시 13만 원에서 17만 원 받던 때인데 좌석수가 대신 많았죠. 그때도 대기가 걸리니까 영업이익이 1억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어요. 이게 계속 잘 될 줄 알았죠. 직영 매장 여러 곳에서 나오는, 동시에 나오는 영업이익으로 회사 수입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직원을 계속 늘려나갔죠. 직원 10명 됐고, 슈퍼바이징 하면서 또 직영 매장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모델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 카페형 독서실을 내는데, 진짜 카페인데 뒤편에 열람실 같은 구조가 돼 있고, 공부를 애들이 하면서 간편식이라던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스타벅스 같은 그런 모델인데 공부하는 공간이 조금 더 좋은 그런 공간이었죠. 구분도 돼 있고. 근데 그때 코로나 와서 적자만 2억 이상 내고 폐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델, 신모델. 다음에 매장 하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쉐어하우스들을 둬서 집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중심을 매장에 둘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만들었었고요. 그때도 폐업했죠.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칼리스 커피나 카페 매장들이 그런 구조들을 추가해서 많이 내더라고요. 힘들 거예요. 이게 회전율이 안 나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폐업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되던 시기는 코로나 직전에 영업이익을 최상치로 찍은 직영 매장들이 많을 때 가장 호화로운 그런 시기를 보냈고, 그 이후의 시기에 그때 벌어놨던 영업이익들을 계속 마이너스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시기가 그 다음에 왔었고, 또 폐업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산업 주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한 끗 차이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시간제가 있냐, 일석이냐, 월석이냐.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간 임대 스터디 카페업이냐, 아니면 학원 관리처럼 교육 지원청에 소속되어서 부가세 면세 사업을 하는 독서실이냐, 그 차이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산업 주기로 봤을 때는 쇠퇴기에 왔던 거죠. 근데 저는 너무 타성에 젖었는지 그 시기를 캐치를 못하고 넘어갔던 거고, 그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은 사실은 더 심한 거죠. 이게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상 관리형 스터디 카페라는 트렌드를 저는 이 업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꼈었고, 최초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인원수를 늘려가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리형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업을 우리가 했잖아요. 교육시설업, 교육서비스업을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 연관된 일을 찾아서 하면 괜찮은 것 같은 게,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방학을 했어요. 관리형 스터디 카페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써본 애들은 미리 3주 전, 4주 전부터 예약을 하거든요. 좋은 자리를 선정을 하려고. 지금 뒤늦게 알고 하는 애들이 첫째 주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평촌점은 한 자리 남았고, 하남 미사점은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죠. 내년에는 여름방학은 대기가 걸렸으니까 겨울방학은 재수생과 고3이 빠져나간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자리를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점주분들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점주분들께 계속 전달을 드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분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혹은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테스트를 해나갑니다. 평촌점은 기존에 있는 스터디 카페 시설을 변경 없이 관리형으로 전환한 케이스고, 하남 미사점은 오픈할 때부터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염두에 두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죠.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이제 높은 금액을 투자할 수가 있으면은 하남 미사점처럼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 기존에 이미 투자를 했는데 또 그렇게 높은 금액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실 거면 폐업을 하든 빨리 전환해서 관리형으로 바꾸든 뭐 어떻게 하든 결정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와중에 한 3건, 4건 많이 왔는데 하남 미사점 전화가 많이 왔고 관련 스터디 카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서 다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 이내는 다 넘어오거든요. 하남 미사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영외고 강동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항상 위기감을 느끼죠. 이런 매장들이 많이 생기면 나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위기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위기감인 것 같아요. 좀 슬픈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저도 두 아들의 처자식에 다 딸려있었을 그 가장의 그 무게감 그런 것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게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힘이 나야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고객들이 좋고 또 내 고객의 고객들이 좋고 점주들이 좋고 점주들의 고객인 학생들도 좋고 내 고객인 학생들도 좋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될 청소년들이 진짜 공부를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학교 다니는데 되게 즐거웠고 좋았는데 뭐 공부 그렇게 많이 했나? 억지로 시키니까 하긴 했지만 그래 난 즐거웠는데 나중에 선생님 은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이 웃으시겠어요. 아이고 최호석이 저렇게 공부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줄이야. 그렇게 공부 안 하던 놈이 그럴 거예요. 선생님들 참 뵙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오늘도 너무 또 이런 속 얘기를 하니까 옛날 추억도 돋고 배역했던 시기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시기 지나고 잘 되면 다 추억인데 그 시기 지나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정말 정말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여튼 끝없이 고민합시다. 배역해도 다 살아날 구멍이 있고 또 일하면서 또 다른 일 하면서 또 겪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예, 또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